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2025년 난임 가임기 지원 정책 총정리. 매년 임신 및 출산 혜택도 새롭게 추가되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에게도 지원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누구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난임 시술비 지원 및 휴가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2025년부터 결혼 여부, 자녀 수 상관없이 20에서 49세의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누구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 내용으로는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반적 가임력 수준 및 자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지원 금액은 최대 13만 원 지원. 남성은 정액 검사를 지원하여 정액의 양과 농도, 정자의 운동성, 직진성, 모양 등을 확인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5만 원 지원. 특히 이 사업은 2025년 올해 1, 2월 동안만 무려 9만 4천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소득 제한 및 연령 차등 지원 조건이 폐지되었고요.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지원 횟수는 난임 부부당 평생 25회로 제한되었지만 24년 11월부터 변경되어 출산당 25회로 확대. 그래서 체외 수정은 1에서 20회까지, 인공 수정은 최대 5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도 시술별 1회당 상한액 최대 3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 난임 시술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완화. 기존에는 난임 시술 시 본인 부담률이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되었어요. 하지만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와 난임 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 본인 부담률이 일괄 30%로 인하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지원 확대 덕분에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사업. 이 사업은 각 지자체 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에서 49세의 여성 중에 지원 대상에 맞는다면 난자 채취를 위한 산정 검사비 및 시술비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와 같은 이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을 대상으로 정자와 난자의 냉동 및 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해주세요. 다섯 번째,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 난임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난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4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예산 소지 시까지 난임으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진단검사비, 그리고 치료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 부담금을 부부당 최대 5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각 지자체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에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 중단 이전까지의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이 또한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 및 지원 금액, 지원 범위는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곱 번째, 난임치료 휴가 확대. 올해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임치료 휴가로 해마다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에 대해 정부급여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난임치료 휴가는 어떤 경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난임치료 휴가는 단순한 휴가가
시수가 아닌 의학적 시술을 위한 기간과 시술 직후의 안정기 및 휴식기를 포함하는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휴가입니다. 추가로 사업자 재량에 따라 약물 치료나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로자의 난임 치료 휴가는 본인 의사에 반해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24년 10월 22일부터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강화되니 프라이버시에 침해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추가, 변경된 2025년 난임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의 이런 지원, 확대 덕분에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출생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23년엔 11%로 2020년 대비 4% 상승을 했고 합계 출생률 또한 0.75명으로 2023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난임, 출산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출생률에도 희망이 생기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최신 정책 소식이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